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수시지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이야기만 전하고 싶지만 삶은 어째서 그런지 오르락내리락 굴곡진 삶이겠죠. 제가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옥 같았던 그 어려운 시기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거나 또한 유익한 경험담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모임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남편은 저보다 훨씬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맛부터 취향까지도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나와 다른 사람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머러스한 성격에 호감이 갔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니까 잘 모르게 된다죠. 한참 콩깍지에 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알아차리고 결혼했죠. 무탈하게 연애했으니 결혼 생활도 다름없겠지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술을 마셨어. 아이, 그럼 안 마시지. 친구들 만났으면 기분 좋게 한 잔 사주어야지요. 그냥 맛있는 것 먹으면서 대화해도 되잖아. 꼭 술을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니야? 나가도 멀쩡하게 들어오는 날이 없어?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결혼해서 집에만 붙어 있던 적이 아주 드물어. 신혼인데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어떤가? 아이, 왜 이러는 거야? 친구들과 놀 수도 있잖아.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지만 거의 매일 만나서 논다는 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특히 주말에 혼자 두고 나가지 말고 우리 둘이 맨날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 매일 얼굴 보면서 지내는데 뭘 정말로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지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친구들을 조금 만나면서 지내면 어때? 미안합니다.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네, 자신이 잘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매일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친구들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임도 여러 개고 등산 모임, 축구 모임 등 제가 정말 바쁜데요. 이미 시작한 모임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취미 생활이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들어올게요. 정말로 신혼 때문이라면 같이 보내야 할 시간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속으로 서운해했던 것은 친구들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티내면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꾹 참았다면요. 연애할 때는 이렇지 않았던가요? 궁금하시겠죠? 물론 연애할 때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나 제와의 데이트는 꼭 지켜주었어요. 이건 뭐,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잡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보고는 속으로 참아두다가 서운한 마음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조절한다고 했죠. 그러나 작심삼일이었어요. 자기 술을 마셨다며 오늘은 일찍 돌아갈 테니까 미안. 나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나가면 재미없다고 하면 그냥 가지 않는 게 어때? 그런데 술도 같이 마시고 이제 들어와서 함께 저녁 먹기로 약속했잖아. 나 여태 자기를 기다려오느라 밥도 못 먹었어. 전화도 오지 않고 늦는다는 연락도 없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내 심정은 이해 못해?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 나도 일찍 가서 자기랑 저녁 먹고 싶었어. 그런데 일이 꼬여버려서 어떡해?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면 어쩌라고 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다 뿌리치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줬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화 잘 안 내는 사람들, 그런데 화 한 번 내면 무섭도록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동안은 남편을 배려해주고 많이 이해해준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서운하다고 제대로 말까지 꺼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참았던 화가 제대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서요. 대략 이렇게 전개되어요. 짐을 싸다가 가출까지 했어요. 물론 친정집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동생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빌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자기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야. 당분간 여기서 머물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나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서운해하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처제에게 할 짓이지.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내가 모두 잘못한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집에 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요.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솔직히 어려워. 어떻게 보면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있잖아. 결혼 전부터 서로의 취미에 대한 존중을 약속했고, 그래서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대신 상대방이 허락한 시간까지 언제든지 들어갈게. 평일에도 주말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격주로 만날게. 약속을 한다면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나 좀 믿어줘봐. 2번 다시 억으로 넘어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해줄 건 존중하고 지켜줘야 부부관계가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하고 넘어가야 현명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적절한 합의를 보고 가출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강요하기 전에 남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확실하게 지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켜줬어요. 전과는 달리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보, 나 다녀올게. 오늘 축구 모임 가는 날이야?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어? 축구 경기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어. 알았어. 그래도 밤 11시까지는 들어오기.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피곤하잖아. 10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올게. 잘 다녀오고 술은 적당히 마셔. 남편은 모임 부자잖아요. 등산 모임도 가고 축구 모임도 다녀오는데 그날은 경기가 끝나고 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11시까지 들어오기로 협의해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현관에서 잘 다녀오라고 손도 흔들어주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죠. 남편이 나가고 나서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탁자 위에 보호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축구할 때 몸에 착용하는 것인데 정신이 없어서 놓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보호대를 챙겨 차고에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그때 남편이 차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의 의상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집을 나갈 때는 운동복을 입고 나간 것 같았는데요. 차에서 내린 남편은 슬랙스와 셔츠로 차려입고 있었어요. 매우 단정하게요. 하지만 차에서 옷을 갈아입은 건가 싶어서 왜 갈아입었는지 궁금해했죠. 그래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자기야, 나 이제 나왔어. 늦게 나오기는 자기가 그리워서 얼른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참 그리고 나 오늘은 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 집사람한테 회식한다고 대충 속여서 나 곧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면서 종일 뭐 할지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자기 하면 살갑게 느껴져. 전화를 받으셨고 금방이라도 차를 타고 가버리겠다는 남편을 지켜보며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헛된 생각만 했죠. 밥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봐도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한순간에 닥쳐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TV에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들을 보면 슬픔에 울어도 되던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망할 뿐이었죠. 그렇게 종일 남편을 기다리며 허둥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자 남편은 술을 조금 마셨는지 기분 좋게 들어왔고 잤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고 남편이 모르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죠. 저장된 이름은 남자와 비슷하게 해놓았지만 명백히 여자 이름이었어요.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들이 불륜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또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를 찾았어요.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이런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런 증거 말고 더 정확하게 불륜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어디 한번 봐도 될까요? 캡처해 놓은 사진들도 필요하지만 더 직접적인 증거를 취득하시는 게 좋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정확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해도 바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서 슬프다기보다는 더 냉철해졌어요. 물론 바람을 피운 남편에 대한 믿음과 배신감으로 치가 떨렸지만 마냥 그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똑같이 제 살 길을 찾아 뒤통수를 친 것처럼 그래서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무지한 척 지냈어요. 얼마 후 흥신소로부터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에게 미리 준비한 이혼서를 내밀었죠. 이게 뭐냐? 목이 이혼 서류냐?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서 난 갑자기 이게 왜 주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 요즘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약속도 잘 지키잖아 라고 대꾸했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나 왜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내가 직접 보고 말해야 돼. 따로 준비한 증거 사진들과 캡처본을 남편에게 보여줬어. 그걸 살펴본 남편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 자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바람 피웠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라.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래, 변명 안 할게. 깨끗하게 털어놓았어. 하지만 그냥 바람이었어. 한 번 호기심으로 만나서 오래가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어. 나는 끝내고 싶었지만 지치게 매달려서 결국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돌렸어. 너 정말 내가 자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생각해도 자기에 대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 걸 생각해야 했어. 맞아. 자기 말이 맞아. 나는 잘못했어. 하지만 나 정말 자기에게 약속할 수 있어. 한 번의 바람이었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남자는 마음이 흔들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바람 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호기심에 불태우는 것이었을 뿐인데 그 여자는 그냥 제가 정리하는 장난감인 것 같아. 제가 죽음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만 믿어주길 바래.
다시는 바람을 피울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그녀에게 힘든 일은 일으키지 않을 걸. 우리 연애할 때에도 한 번도 눈치판 적이 없었잖아. 그냥 우연히 벌어진 실수일 뿐이야. 실수를 통해 끝장내지 말고 너는 충분히 스스로를 돌보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해. 그래도 너는 그 추악한 결정만 한 것뿐이고 연애할 때 한 번도 속이지 않았다고 나한테 들킨 적은 없는 건 아니야? 호기심으로 바람을 피우건 마음이 따라 바람을 피우건 다 쓰레기야. 배우자를 속이고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정말 몰라.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데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 남자는 없대. 바람을 피우든 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다. 하지만 바람을 피워도 또 두 가지로 나뉘지. 들키는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 어떻든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상처 입히면서 죽였어. 그녀는 너랑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자주 사교를 즐겨서 내가 스스로 정신 차리고 선을 지킨다고 생각했었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려고 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축구 모임으로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셨잖아. 차 안에서 몰래 옷을 갈아입으면서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 내가 말할 때 남편은 그곳까지 알고 있었냐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 그래서 난 정말 이혼을 생각 중이야.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야. 그냥 나를 겁주려는 거라고 말할 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거겠죠. 나 이전에 자기랑 한 약속 모두 지켰어. 자기는 잘 알잖아. 비록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함께이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딱 한 번 더 기회를 내게 주면 나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기라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처지를 바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자기라면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마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자기보다 더 난리가 났을 텐데. 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바른 태도로 끝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줘. 다른 여자들과 같았으면 가정을 거짓말하고 입을 오므리고 회사를 찾아가서 자는 척하거나 다른 결투들을 벌이겠어. 사회적으로 까치만 되거든. 그러나 나는 그 정도로는 하지 않을 거야. 그 정성 속이기도 아깝고 귀찮거든. 주저리 떠들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합의하자. 어차피 넌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원하면 이혼해줘야 해. 아무리 비싼 변호사로 방어해도 되지 않는 게임이니까.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이미 마음을 굳힌 거야. 좀 더 생각해 볼 마음은 없는 거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도장을 찍어.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이미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구나. 그렇다면 이혼해줄게. 그게 더 행복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혼 조건이 뭐야?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서 참 좋다. 낳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재산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추후에 말할게.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거는 것을 생각해봐. 와, 그 여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잖아. 그러니까 그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 여자가 모른다면 내가 더 문제가 되는데 다 알았고. 서로 날기만 했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야.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으면서 남편과 그 불륜녀가 저지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원하는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요. 남편이 사생활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중해지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싶어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갈 판에 누가 걱정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위자료를 더욱 높이 설정했어요. 그제야 현실적으로 느껴져 발전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마침내 울며 겨자 먹기로 타협하여 동의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해봤자 이로운 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그랬던 것이고 그 후 시댁은 놀랐을 것이에요. 사과하더라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저 바람 한 번 피우고 싶을 뿐이었던 것뿐인데 말이에요.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한 번 그리고 한 번만 바람을 피웠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이든 10번이든 바람을 피우는 것은 배우자에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도요. 남성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 많은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두 집 가정을 이해하고 고려했지만 요즘에는 한 집에서 체면을 고지를 놓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죠. 지금 시점을 봐야 한다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러한 말을 하면 지금 세상에서는 미쳐버리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두 집씩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보고하러 가세요. 다른 사람을 들여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시면서 뽀야, 이 여자야. 터진 입으로 하는 말 좀 살펴봐요.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극악한 짓까지 하는구나. 이 못된 여자야. 겨우 한 번 봤던 것으로 죽일 생각을 했으면서 재산을 빼앗아가니까 좋아요? 막말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 번 봤어도 팔지 않았을 거야. 제대로 해봐요. 그 착한 아이가 왜 바람을 피웠을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어머나,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바람 피운 거 아니겠어요? 형님, 됐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동생이 바람 피는 것을 알고 뒤에서 몰래 자료를 수집했다며 난 옳게도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하니 아니 무슨 사이에 유리한 쪽으로 이혼하려고 자료를 수집한 걸 보세요. 난 동생이 바람픈 것보다 알고도 모르는 척 자료를 모은 당신이 더 소름 끼쳐요.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이리 당당한가요? 바람 푼다는 것은 죄가 됩니다. 명백한 유책 사유고면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치러야죠. 만약 여러분이 제 처지라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천만에 나랑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년아. 그 많은 돈을 다 빼앗아가면서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라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가야 해야지. 남겼잖아요. 크게 남긴 거야.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물었어요. 아직 나이 창창해서 재혼도 해야 하지만 빚지고 결혼할 걸. 너 때문에 평생 이혼당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지만 돈이라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지. 내 말이 정말로 바람풀게 봄이지 제대로 건수 잡았다는 게 아니야. 바람 푼 거 가지고 아주 한몫 단단히 잡았어요. 나 참 어이없어서 이혼당하고 재산까지 다 빼앗겨서 대단히 불만스런데 자업자득이에요. 이렇게 찾아와서 따진다고 소용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계속 행패하면 경찰을 불러올 거예요. 형잘 부른다고 해서 누가 무섭다고 생각하며 이혼했으니까 이제 시댁도 아니라 이거야. 건방진 여자, 너처럼 여자. 내게 우리 아들의 재산이 다 빼앗겼던 것은 푼통 터지지만 차라리 잘 됐어. 너처럼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이든 뭐든 어림도 없었어. 너보다 더 좋은 여자랑 퇴원시킬 거야. 그 깎아 먹을 돈은 다 챙기면서 말이야. 가라고요. 우린 능력 좋은 며느리가 될 거니까 어둠이 되니까. 네, 부디 꼭 그러시길 바랄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와는 상관없으니까요.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들고 나가시죠. 서로 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또한 워낙 비에 의지하여 2년이나 다들 보자고 할 때 감히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자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면 제가 빌빌 줄 알았겠나 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만히 당하지 않으려고 안 참다 보니 성질대로 행동했어요. 손을 뻗어 머리칼을 잡으려 하고 저는 평소 순발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으니까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발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제 머리채를 잡으면 대단히 후회할 텐데 괜찮으세요? 진단서를 끊고 소송을 걸면 합의금도 한몫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합의금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길길이 날뛰다가 돈 앞에서 순한 양이 된다더라고요. 저도 국군을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마저 하시던가요? 피하지 않고 맞아 드릴게요. 그쪽 동생이 돈을 다 빼앗겨서 빈털터리인데 누나라서 좀 도와줘야 해요. 하지 않겠어요? 되려 돈 없는 동생에게 합의금으로 얼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없는 노릇이잖아요. 형님 사정 어떤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나 건드려. 그런 거 아니면 당장 꺼지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쓸데없이 행패 부리면 그땐 나도 안 참아. 귀한 분의 동생 작정하고 사회에서 매장해 줄 테니까. 신우는 제 손을 힘껏 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분이 나서 때리고 싶은데 뒷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분풀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껏 노려보며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진상 둘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완전히 이혼한 후에 저는 다시 예전의 삶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저를 다독이는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란 게 꽤 간단했더라고요. 미련은 없었지만 뭔가 허망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공허함이 저를 파괴할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 오세요? 일행 없이 오셨어요? 혼자예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요즘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주변 관광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산지 꽤 됐어요. 오래됐으면요. 현지인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있나요? 사방이 다 숲이라 산책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긴 있어요. 이쪽에 리본 표시를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밤에 가지 마세요. 가로등이 없어서 매우 어둡거든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세요. 그럼 여기서 묵으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무엇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떠나셨군요. 도착한 펜션은 주변이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펜션 주인이 참 친절하다고 느껴졌어요. 혼자서 여유롭게 펜션 주변을 둘러보다가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리본을 따라 산책을 나섰어요. 홀로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끝마치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발을 헛디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도 안 챙기고 나온 터라 어디 연락할 곳도 없고 막막하더군요. 점점 해가 져서 어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여행이고 나발이고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삐끗한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이며 낑낑거리고 있는데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불빛이 보이고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좀 도와주세요. 303호 손님이시네요. 제 소리에 서둘러 다가온 사람은 다름없이 펜션 사장이셨습니다. 다치셨어요, 네. 제가 덤벙거려서 발을 헛디뎠어요. 많이 삐었나요? 어디 좀 봐주세요. 그냥 좀 허무한 것 같은데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다리 일에서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이렇게 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까 산책하러 가시는 거? 이 시간대에 다른 고객들은 한참 전에 바비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안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혹시 산책 중에 길을 잃으신 것일까 걱정돼서 한번 들려봤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다행히도 잘 한 것 같아요. 큰일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먼저 다리부터 응급처치를 받으러 가야 해요. 제게 팔려다니세요.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 다리를 굳이 움직이지 말아야 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서요. 다리가 아픈데 움직이기 힘들지만 업혀도 돼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남자라서 그랬는지 제 나이에 맞게 보였기도 하고 그러다 사장님께 민망함을 느끼고 망설였는데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몸을 돌려 넓은 등을 보여주었고 곧 잡혀버렸습니다. 펜션이 있는 곳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방에 있는 응급약 상자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하기로 하셨어요. 우선 파스로 처치를 해보았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까보다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발목을 한번 움직여 보셨더니 올바르게 비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찜질할 것을 가져다 드리고 가끔씩 찜질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 가시기 어렵겠죠. 오른쪽 다리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럼 저랑 가요. 사장님이랑요. 그럼 펜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냥 저 혼자 택시 타고 갈게요. 택시 타고 갈 수 있지만 도착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움직이기 어렵다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겠죠. 펜션은 잠깐 동생에게 부탁하면 돼요. 그래도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든다면 그 병원에서 진료받고 시원한 커피 한 잔 사준다면 괜찮겠어요. 저는 오히려 손님 덕분에 시내를 구경하게 되니까 좋아요. 그 숲에서 저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다음날 병원까지 같이 가주는 사장님, 이렇게나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웃음 속에 미소가 참으로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장님께 마음을 열게 된 계기였습니다. 밤새 찜질해도 다음날 발목 상태는 좋지 않았기에 결국 사장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펜션에서 사장님과 친해지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장님께서 주신 걱정스러운 표정과 세심하게 대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펜션에서 함께 보낸 일주일이 우리의 인연을 맺게 되게 했습니다. 묶어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우린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제주도로 놀러가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살아가던 중 1년 뒤 재혼했습니다. 제 남편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일을 함께 도와주며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달갑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올케,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올게 맞지? 여기를 어떻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을 도와 급히 펜션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전 시댁 사람들 얼굴이 재래통 됐습니다.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건지 신기했어요. 그들은 제 남편 펜션에 예약해서 온 손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전 남편도 계셨어요. 식구들끼리 여행한 모양새였어요. 전 남편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시모와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비워내려고 했습니다. 아니, 올케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올케는 무슨, 올케?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거 참,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올케라고 했네. 그나저나 여긴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어요. 보아하니 여기서 일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혼하고 제주도에서 계속 산 건가요? 다니던 직장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뭐 하는 거지? 보니까 너 손에 걸레를 들고 있잖아. 여기서 일을 하는 거로 보이는구나. 내 아들이 돈을 다 빼앗겨 놓고 청소하면서 먹고 사나? 그 많은 돈을 훔쳐서 망쳐버린 것 같아. 정말 꼴 좋게 생겼다.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너 못 보니까 기분이 왜 그래? 하지만 내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니까 나름대로 위안이 되네. 어떤 위안이냐고요? 여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들 재산을 다 빼앗았잖니. 그렇게 이혼당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가장 지나 하냐 말이야. 가 잘못해서 한눈 팔게 만들어 놓고 귀한 내 자식의 앞길을 망쳐놔.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신이란 신한테 빌었다. 내가 내 아들한테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망가지라고. 그건 열심히 빈 보람이 있어. 걸레 들고 있는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신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심포를 곱게 써야 하는 법이다.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면 내 인생도 그만큼 망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니?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바람 피워서 이혼 당한 건데 거기다. 멀쩡한 것을 왜 가져다 붙이세요? 손에 걸레 들고 있으니 마음대로 넘겨놓지 마세요. 제가 여기 청소한 것은 맞다니까요. 이 펜션 주인이거든요. 뭐 주인이라니. 이 큰 패스는 단이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제 남편 거예요. 뭐, 남편이요? 혹시 체념했냐는 거요?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취했어요.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사는데.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피는 대가 제대로 받은 거지. 아무튼 이 펜션은 제 남편 것이니까 곧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지만 손님으로 왔으니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저는 마저 펜션을 하러 가야 해서. 아참, 여기 무는 동안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마실 거예요. 피차 얼굴을 보며 서로 친밀한 인사를 나누진 않잖아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재수없는 전 시댁 가족들에게 저의 재혼 사실과 편신 주인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빈약한 사양으로 안거리나 왔어요. 목눈 내내 하찮은 일로 불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퇴실할 때는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물건 몇 개가 보이지 않고 손상된 것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들 진짜 귀찮네요. 너무 화내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지나가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아내야 하는지요. 딱 보면 일부러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치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망가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탓으로 상처 입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 전 시댁 가족들을 대하는데 많이 고생했을 텐데 나에게 상처 입은 건 전혀 없어. 나한테는 그냥 모두 손님으로 취급할 뿐이야.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계속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잖아. 여기 청소는 내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너는 이제 들어가서 쉬어. 청소하다가 다시 생각나면 기분 나빠질 텐데. 제가 남편을 돌보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돌보려고 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 남편과 더 비교되었어요. 나는 마음이 착한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더 신경 쓰면서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2번 다시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지만 남편이 말한 대로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열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숙소를 예약하면 별점을 남기는데 나는 신용을 지어서 리뷰를 테러했거든요. 그 결과로 남편의 펜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허위로 유포하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루에는 CCTV가 있어서 해당 녹화물을 확인하여 진실을 증명하고 증거를 캡처하여 보존했습니다. 또한 사라진 물건에 대해 절도 신고를 했으며 고장 난 물건에 대해서는 수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강경한 자세로 나서자 어이가 없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작은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리뷰를 남길 때 우리 펜션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올렸더니 요구했던 리뷰를 게시하라는 압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저와 무엇을 함께하려 하는 건가요?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해는 두 눈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이해해야 해요. 되먹지 못하게 행동해야 해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배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한번 충격을 받아봐요. 나는 저런 말을 일부러 해서 심한 짓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내게 깎아내는 말을 듣고 봐. 처음에는 내 리뷰가 큰 반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리뷰를 본 사람들이 신호를 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리뷰 폭탄을 터뜨려서 5만 개 욕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때 어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주제였어요. 뒤로 신우는 제게 보상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난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느라 꽤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똥차 가구벤 촌다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엄청난 벤츠 남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